네, 여러분에게 활기찬 에너지를 쏴드리면서 팍팍 인사드립니다.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지영 씨, 네. 그 부위를 막론하고 뭐 원인을 알 수 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건 통증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대요. 그렇죠. 네, 대부분 뭐 이렇다 할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참게 되는 게 보통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렇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통증이라는 건 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사라지면 괜찮아졌나 보다. 네. 이런 태도 때문에 아주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네. 모든 통증, 어떤 질환의 원인을 찾아라. 그렇죠. 원인을 찾아야 된다 강조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흔히 평소에도 자주 느끼는 어깨 통증의 그 원인을 근본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주제가 어깨 통증의 맞춤형 치료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바른본병원의 안형권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아마도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네. 뭐 이름도 다양하게 좀 어렵기도 하고 네. 영상도 나가고 뭐 MRI 사진도 나가고 준비된 게 많거든요. 보시면서 내 질환과 뭔가 맞춰 떨어지는 뭔가 있어. 나도 이제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더 이상 통증받고 싶지 않아. 이러시는 분들 그럴 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아래 지금 하단에 상담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네네. 텐데요. 사실 그 원인들이 다양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아픈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어깨의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이제 그 중에서도 급성 통증이 아니라 만성 통증. 네. 이렇게 이제 중장년층의 환자들에서 일으키는 만성 통증인데요. 네. 가장 흔한 것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있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석회성 근염, 또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오십견,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깨 관절도 무릎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말 어깨 통증의 질환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꼼꼼하게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어깨 외에 네. 그 회전근개 파열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 회전근개 파열, 거기에서 회전근개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떤 구조로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회전근개라는 게 이제 생소한 말인데요. 네. 네.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를 회전시키는 4가지 근육을 이제 뭉뚱그려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사진에서 보듯이 극상근이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극상근이라는 힘줄이 있는데 근육이 있는데 여기 극상근 힘줄은 견봉하 공간이라는 좁은 공간을 터널 밑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평생 사용하면서 어깨를 덜어 올리게 되면 이 힘줄이 이 작은 공간에서 마모가 돼가지고 네. 네. 파열되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호소하는 것이 통증이겠죠. 네. 통증이고 실제로 환자분이 이 힘줄이 끊어지니까 내가 팔을 못 들어 올리지 아니면 근력이 많이 떨어지지 느끼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왜냐하면 어깨는 이제 회전근개 말고도 어깨를 덜어 올리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징이 또 선 자세보다는 누운 자세, 특히 밤에 환자분들이 통증을 많이 깨게 됩니다. 불편하시겠네요. 그렇죠. 어깨 네. 통증이 특징인데요. 네. 비단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어깨 질환을 가진 경우는 이제 낮보다는 밤에 주무실 때 통증으로 수면을 많이 방해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네네. 특징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특징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성 파열보다는 대부분 퇴행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40세 이후에 많이 증상이 생기고요. 네. 노령이 될수록 파열의 빈도 및 정도가 심해집니다. 네. 많은 경우에 특별한 선행 요인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네. 이것은 힘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이 대부분이지 네. 외상으로 인한 파열은 별로 적다.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힘줄이 파열된 정도하고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심한 정도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네. 네. 다시 말하면 힘줄이 많이 끊어져도 환자들이 통증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회전근개 파열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늦게 와서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네, 들어보니까 다른 어깨 증상과도 조금은 비슷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게 진단이 참 까다로운데요. 네. 어깨 질환,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절 질환 오면 병원에 오면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게 이제 X선 검사인데 네. 네네. 뭐 무릎의 관절염 말기나 뼈가 골절된 것은 쉽게 X선으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이 회전근개라는 것은 힘줄이거든요. 네. 힘줄은 X선상에 보이지 않고 아. MRI 검사라는 특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MRI 검사가 또 이제 환자분의 비용 자체가 검사비가 비싸니까 네. X선 검사만 하다고 이제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MRI 검사가 필요하고 네. 자 각각의 경우 MRI 소개를 한번 보면 네. MRI 찍으면 이제 정상인 경우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경우 있죠. 네. 이게 이제 회전근개입니다. 극상근인데요. 이렇게 정상인 경우는 까맣게 붙어 있는데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경우를 보면 오다가 힘줄이 끊어져서 하얗게 비어 있죠. 네네. 네. 이게 힘줄이 끊어진 겁니다. 아.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왼쪽하고 비교하면 알겠죠. 네. 세 번째 경우는 이 끊어진 힘줄이 방치가 되니까 점점 더 힘줄은 마르고 네. 남아있는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마치 힘줄이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한 모습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이 회전근개가 이 뼈를 상완골두 뼈를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지붕처럼 네. 힘줄이 없어지니까 이 뼈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 이게 이제 고도 파열일 때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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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또 자, 자료는 관절 어떤 이제 거죠? MRI 소견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힘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궁금할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네. 각각의 경우를 관절 내시경을 들여다보면 정상인 경우는 이렇게 내시경으로 힘줄이 하얗게 보입니다. 네. 근데 파열인 경우는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오, 네. 이게 이제 경정 파열인 경우고요. 이게 세 번째 가장 마지막 경우인데 네. 파열된 것이 방치가 되니까 힘줄이 위축돼 가지고 여기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관절이 원래 이렇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모든 힘줄이 파열해서 너무 말라 위축이 돼 있으니까 관절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이것이 네. 회전근개 파열의 고도 파열의 관절 내시경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야, 아무래도 뭐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그 보면서 병변 부위를 그렇게 진단을 하니까 아무래도 증상의 원인도 빨리 찾을 수 있겠다, 그렇죠. 또 정확하게 네.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찾고 나면 치료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어떤 치료 방법들을 좀 이용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모든 병이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에 빨리 발견되면 간단히 이제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 주사 네. 치료나 다른 치료로 가능한데 회전근개 파열도 비교적 파열이 심하지 않은 경정 파열인 경우는 우리가 인대를 강화하는 주사 치료나 요즘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라고 있는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는 뭐냐면 손상된 조직에다가 고에너지의 충격파를 가하게 되면 네. 이게 새로운 이제 이 손상된 조직에 혈관이 자라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 혈관 속에는 조직을 재생하는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교적 초기에 심하지 않는 파열인 경우는 체외 충격파 치료나 인대 강화 치료 등의 주사 치료로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부득이하게 힘줄이 전청으로 많이 파열된 경우는 그것을 어떤 비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봉합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 이제 쉽게 생각하면 힘줄이 완전 다 끊어졌는데 네. 그거를 꿰매지 않고 방치하면 점점 더 그것은 방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고 파열이 많이 진행된 경우는 관절 내시경으로 시술하셔야 되는데 종전에는 이것을 모두 전신 마취로 진행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국소 마취로 시술이 가능하게 됐고 관절 내시경으로 대부분 합니다. 네. 절개하지 않고요. 네. 관절 내시경 하다 보니까 피부 절개도 거의 없고 초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관절 내부를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를 모두 가능한 그런 이제 국소 마취로 관절 내시경 시술하는 것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하는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관절 내시경이라는 게 어떤 것이 궁금할 건데 네네. 우리가 이제 위대장 내시경 이런 거는 많이 알 건데요. 그렇죠. 네, 네. 관절에도 내시경을 하거든요. 네. 아, 1cm 미만의 작은 이제 피부 절개를 통해서 초소형 카메라를 관절 내에 삽입하고서 네. 관절 내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합니다. 네. 피부 절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거의 없고 네. 재활이 굉장히 빠른 그런 장점이 많습니다. 네. 네, 관절 내시경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선생님 큰 병원에서도 전신 마취를 가지고 많이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국소 마취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최근에도 대부분의 병원들이 전신 마취를 가지고 이제 관심 마취를 진행해서 관절 내시경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깨 같은 경우는. 하지만 국소 마취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네. 일단 당뇨나 심혈관 질환, 고혈압 질환의 만성 질환자에 있는 고령 환자도 가능하고요. 네. 이 부분만 같이 마취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환자와 직접 호흡하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시술 자체가요. 그리고 통증이 작고 이제 상처 부위가 적고요. 당연히 이제 마취가 간단하니까 환자가 하루 정도 입원해도 되고 네. 빨리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럼 제가 전신 마취하고 국소 마취하고 비교한 표를 제가 작성했는데 네. 네. 보시면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일단은 환자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네. 환자 마취가 전신 마취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전신 마취라는 것은 환자의 자발호흡을 완전 억제하고 인위적으로 이제 인공호흡을 하는 건데 네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국소 마취 같은 경우는 최소량의 마취약만 투여하기 때문에 네. 마취 약제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고 네. 환자의 심폐 기능은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이렇게 수술 중에도 환자와 직접 대화할 수도 있고 의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 예. 그리고 기존에는 전신 마취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삭관이라는 그 전신 마취를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수술하고 난 뒤에 이 인후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고 아. 이것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도 네. 많아요. 근데 국소 마취를 하게 되면 수술이 끝난과 동시에 환자는 바로 일어날 수 있고 네. 수술방에서 걸어서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활동도 가능하고 내가 수술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환자분이 수술 후에 회복이 굉장히 빠른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일반인 분들도 네. 이제 그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일반적인 네, 상식이 무섭죠. 좀 네. 있으세요. 네. 근데 지금 뭐 비교를 잘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데 그래서 기왕이면 국소 마취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실 텐데 네. 아무나 다 국소 마취를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깨 관절 내시경을 네. 국소 마취로 하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마취과 의사가 굉장히 숙련이 돼서 네. 정확히 어깨를 부위 마취를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수술 도중에 마취가 풀리면 큰일 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한 의사가 마취, 부분 마취가 시간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1시간 미만으로 수술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한 의사가 굉장히 능숙해야 되고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굉장히 잘해서 네. 수술 과정 동안 마취가 아무 문제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구체적인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례는 57세 여자 환자인데요. 네. 이 환자는 이제 노인 요양복지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하면서 환자분들 많이 도와줘서니까 네. 어깨 사용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김장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네. 어깨에 아이고.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내원했는데 네. 네. MRI 찍어보니까 회전근개가 완전히 끊어진 거죠. 아. 그래서 국소 마취로 부득불하게 내시경을 해서 봉합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 힘줄이 탁 끊어져서 관절 내부가 훤히 보이죠. 그러네요. 원래 이게 네. 덮여 있어야 되는데 자, 내시경으로 봉합하니까 이 파열된 부분이 모두 봉합이 돼서 네. 보이는 관절 안에 구조물이 다 가려졌죠. 그죠? 네. 이렇게 수술이 잘 된 경우고요. 수술하기 전에 MRI 보면 힘줄이 끊어져서 하얗게 빈 공간이 이렇게 보이죠. 예, 수술 6주 뒤에 찍어보니까 힘줄이 이렇게 자라 들어와 있고 6개월 뒤에 찍어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힘줄 덮여 있는 이런 치료가 잘 되는 소견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파열에 보면 굉장히 큰 경우인데요. 이 환자는 62세 남자 환자인데 네. 3년 전부터 심한 우측 어깨 통증이 있어 왔고 통증으로 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네. 근처 병원에서 이제 어깨 치료를 많이 받고 주사 치료 맞았는데 증상 호전이 없었고 네. MRI 찍어 보니까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두박근 장두 우리 뽀빠이 만드는 네. 알통 네. 만드는 네. 힘줄도 네. 끊어져 있었거든요. 이 환자는 수술해 보면 굉장히 큰 경우입니다. 네. 우리가 기존의 방법을 하더라도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박근 장두 수술했고 이런 경우도 국소 마취로 관절 내시경 시술했습니다. 네. 네. 내시경 사진을 보면 이 흐느적거리면서 굉장히 많이 파열된 것이 이두박근 장두거든요. 네. 이것을 고정했고 심하죠. 파열을 보니까 굉장히 커서 이 힘줄이 모두 끊어져 가지고 관절 내부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를 봉합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실이 달린 이
나사못을 삽입했고 그다음에 모두 봉합된 소견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파열된 것이 완전히 다 덮여 있죠. 이렇게 파열해 보면 굉장히 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국소 마취로 모두 안전하게 다 진행된 그런 네.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 원장님께서 그 마취를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이 국소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집도할 수 있는 또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다 않으시죠.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렇지는 수술은 않죠.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고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종전에는 전신 마취로 진행했는데 네네. 국소 마취를 하다 보니까 전신 마취 하다 보면 꼭 이건 수술을 해야 될 환자분인데도 수술이 마취가 무서워서 네.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하지만 국소 마취로 한다고 그러니까 환자가 일단 부담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없고 네. 수술 결과도 회복이 굉장히 빠르니까 만족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소 마취를 네.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어깨 통증은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통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술로 나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면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나의 경우도 해당이 될까? 나도 저렇게 나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성심성의과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또 어깨가 아프다. 가장 먼저 의심되는 질환이 바로 목 디스크. 디스크죠. 맞아요. 그렇다면 원장님, 목 디스크와 회전근개 파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어깨 통증을 가져오시는 분들 중에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목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목 신경이 어깨를 이제 지배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 이제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네. 비교를 보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회전근개 파열은 그야말로 어깨의 질환이고 목 디스크는 목의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악화되고 목 디스크는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악화됩니다. 네. 이건 자가 반- 테스트도 가능한 그렇죠. 건가요? 그 반대의 네.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죠. 어깨가 아픈데 목을 움직인다고 어깨가 아파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어깨가 아프니까 환자가 어깨 스스로 제한해요, 활동을. 네. 그러니까 어깨가 굳어지고 하지만 목 디스크는 어깨의 움직임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는 주로 이 삼각 부위 이쪽으로 많이 통증을 느끼는데 목 디스크 있는 경우는 신경이 쫙 정교절이기 때문에 네. 손끝까지 뻗치는 방사통이 있고 심한 경우는 손이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있거든요. 자, 이걸 이제 이런 증상을 잘 비교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이게 어깨에서 오는 문제인지 목에서 오는 문제인지 쉽게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또 지금 살펴볼 질환이요. 네. 석회성 건염이라는 그런 석회성 건염? 질환이 있거든요. 전 좀 생소합니다. 네. 네, 어떤 질환인지 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네, 석회성 건염 또는 석회화 건염 그럽니다. 네. 말 그대로 표현하면 힘줄에 석회가 침착된 거죠. 이제 석회화 건염, 힘줄이 석회가 됐다는 건데 붓는 건가요? 아니죠. 석회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얀 석회 물질인데요. 네. 어떤 이유든 간에 힘줄을 만드는 작은 세포가 네. 특정한 환경에서 석회로 만드는 세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 마치 정상 조직이 암세포로 바뀌어서 암 조직을 네. 만들듯이. 그래서 이건 보면 남자보다는 중장년의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많고요. 네. 일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 많은데 네.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어깨 통증 때문에 밤에 응급실 오는 경우 많지 않은데 간혹 이 석회성 건염은 이 통증이 워낙 극심하니까 네. 밤에 응급실 오는 경우가 많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저 사진을 보시면 네. 하얗게 이게 보이죠, 치약처럼. 네. 이게 이제 힘줄에 석회가 침착된 거고요. 네. 다행히도 X선상에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하얗게 보이죠, 그죠? 네네. 예, 이게 석회가 이제 쉽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것도 회전근개 파열 마찬가지로 석회의 크기가 크지 않고 환자의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주사를 줘서 염증을 가라앉히든지 아니면 초음파를 보면서 석회를 잘게 부수든지 아니면 체외 충격파로 석회를 깨든지 이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극심하고 네. 석회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는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는 석회가 제거되거나 통증이 호전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절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도 국소 마취로 관절 내시경을 간단히 하면 빨리 정상이 호전되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좀 전에 설명 들으신 그 석회성 건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음.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이 치료를 받으시고 좋아지신 분들 역시나 많이 계십니다.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네. 52세 남자 환자인데 이 환자는 2년 전에 우측 어깨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거예요. 수술하고 난 뒤에 어깨 통증이 좋아진 게 전혀 없어요. 환자분은 너무 아파하시고 이제 우울증까지 가려고 했던 그런 경우인데 엑스선 어깨를 생각 안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목으로만 생각한 거고 MRI 찍어 보니까 이렇게 목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네. 네.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누구나 이 어깨 통증의 원인이 목에서 오는구나 생각하고 목 디스크 수술했습니다. 네. 저한테 와서 제가 계속 아프다는 게 어깨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네네. 예, 굉장히 심한 경우죠. 이렇게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석회성 건염으로 인한 어깨 통증이었는데 목 디스크로 잘못 진단이 돼서 목 디스크 수술 받은 경우인데 이렇게 어깨 석회를 내시경으로 제거하고서 네. 증상이 바로 좋아진 그런 네.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요. 네.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58세 여자 환자입니다. 한 달 전에 갑자기 이유 없이 왼쪽 어깨 통증이 시작됐어요. 네. 네.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통증으로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환자가. 그래 거의 인사불성이 돼서 병원 왔는데 네. 저는 이제 딱 오자 이런 환자분들은 58세 여자 환자고 증상을 봤을 때는 석회성 건염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선 찍어 보니까 오, 굉장히 크죠. 넓네요. 네. 예, 제가 지금까지 석회 제거했으면서 가장 큰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굉장히 커요. 네. 예, 제가 먼저 이 여담으로 기네스북에 나올 정도로 크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모두 석회거든요. 내시경을 들여다 보니까 힘줄 전체에 거의 석회가 굉장히 이게 다 석회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침착돼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네,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이렇게 내시경으로 석회가 깨끗이 제거되고 난 뒤에 말끔 제거됐죠, 없어졌죠, 그죠? 네. 환자는 석회가 제거된 수술 끝난 바로 직후부터 증상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깨 치료를 하면서도 가장 환자분들이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석회성 건염이 되겠습니다. 네. 네. 석회성 건염으로 또 이렇게 좋은 치료 받으시고 좋아지신 분들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 사례까지 보시고 나서 전화 문의가 많아졌는데요. 네. 혹시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석회성 건염이신지 어떤 질환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화 상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네, 원장님께 직접 가장 아프신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예. 네,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아프세요? 어깨가요, 네, 몹시 아픈데 팔꿈치하고 어깨 그 사이에 오르내리면서 네, 무척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네, 그 위에 손잡이를 잡을 때, 네, 팔을 위로 뻗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불편하고, 네, 통증이 심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팔을 샤워할 때 뒤로 이렇게 제껴야 되는데, 네. 뒤로 제끼질 못해요, 아파가지고. 아프셔가지고요. 예, 예. 이게 아프신 지 얼마 되셨나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주사를 맞아봤는데, 네, 안 돼가지고, 효과가 그냥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그냥 아픈 거 참고 있습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8년 8월 10일생입니다. 48년생이다. 그럼 이제 60세가 네. 이제 넘으신 네. 경우인데. 네. 자, 그 환자분이 어깨가 잘 많이 굳어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죠? 어깨가 많이 굳어 있으니까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는 건데, 예. 반대편 팔, 그러니까 안 아픈 팔로 가지고 어깨를 들어 올려도 안 올라가나요, 어깨가? 오른쪽이요? 네, 그러니까 아픈 어깨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럼 오른쪽 팔로 가지고 왼쪽 예. 어깨를 들어 올렸을 때 어깨가 움직이지 않나요? 올라가는데 굉장히 아프면서 올라가죠. 통증을 가지면서 농담이 이제 아니고. 올라간다는 거죠? 예, 네, 예. 제가 이제 진단과 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뒤에 이제 나눌 건데 네. 50견이라는 병이 있어요. 네. 50견. 이제 환자분은 어깨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인데 회전근개 파열에 합당한 소견이고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십견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스스로도 못 들어올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려도 어깨가 움직일 수 없거든요. 하지만 전화하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프지만 들어올릴 관절의 수 있다. 움직임은 제한이 없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힘줄이 파열돼서 방치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MRI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하시고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면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만약 파열의 범위가 큰 경우는 빨리 봉합을 해주는 것이 치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뭐 1년 동안 주사를 맞다가 효과가 없으셔서 없어서. 지금 그렇죠. 중단된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하면 조금 더 큰 병으로 키울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좀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어 네. 있습니다. 예, 네. 네, 원장 선생님께 직접 아프신 부위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제가 어깨 이두 파열이 됐다 하더라고요. 힘줄이요? 예, 예.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좀 참고 있었는데 그 팔꿈치 사이에 볼록한 계란 하나 같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예요? 팔꿈치. 팔꿈치 위에. 아, 알통이요? 예. 예. 네. 나보다 막 그게 이제 서서히 그는 없어지는데 네. 팔꿈치가 우리 향이 아프고요. 네. 또 이제 팔꿈치와 어깨 그 사이에 네. 좀 심하게 진통이 좀 많아요. 네. 주로 저녁 되면 밤 예. 되면 좀 많이 아픕니다. 우리 우리하게 아파요. 네, 아프신 지 얼마 되셨죠? 요렇게 우리 향이 이래 아픈 거는 한 20일 한 달 정도 되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 받으셨어요? 어떤 치료 받으셨어요? 그냥 정형외과 가서요. 네. 고주파 치료 좀 받고요. 네. 또 도수 치료도 받아보고. 네. 그러니까 뭐 어깨도 어깨 주사 네. 한 2번 맞았고요. 그 자주 맞았거는 못 된다 하면서 한 번 맞고 또 아프면 또 오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환자분 진단과 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아프니까 물리치료, 주사치료 많이 했는데요. 네네. 이제 이게 알통이 튀어나왔다 했잖아요. 네네. 제가 치료 사례에서 보면은 뽀빠이 만든 이두박근 장두가 파열됐잖아요. 네. 이 환자 같은 경우가 이두박근 장두 파열된 경우입니다. 아. 일반적으로 알기 힘들죠. 어깨를 많이 다루지 않는 의사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두박근 장두가 파열돼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하고 다른 치료해도 크게 지금 호전이 없는 거고요. 네네. 더 늦기 전에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하셔가지고 네. 이두박근 장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사 치료는 잘 안 되거든요. 아. 이것이. 네. 네. 좀 빨리 좀 병원을 찾아서 네. 좀 치료를 받으라는 네. 원장님 말씀이셨는데요. 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요. 이 수술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네. 궁금하지 않나요?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원장님.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관절 내시경 시술하게 되면 네. 일반적인 경우는 30여 분 내외로 전후로 다 대부분 끝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하지만 파열의 범위가 굉장히 큰 경우는 1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네.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드문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에 큰 부담이 없죠. 1시간 네. 미만에 네. 거의 다 끝나니까 네. 네, 국소 마취를 진행하게 되면 네. 대부분 정말?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통이 심한 분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내원을 하시는데 네.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까 그 나왔던 그 또 한 가지 질환이 50견이 있었잖아요. 50견이죠. 가장 좀 친근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워낙 우리가 많이 그렇죠. 많이 알고 알고 있는 계셔서. 그런 네. 질환인데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는 네. 조금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50견은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 네.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유착성 관절 낭염 또는 이제 동결견 그럽니다. 네. 동결견 어깨가 굳었다는 겁니다. 네. 얼어서 굳었다. 유착성 관절 낭염 비슷한 말인데요. 네. 자, 사진을 보면 정상의 어깨 관절은 이 관절 관절 주머니, 큰 주머니 속에 어깨 관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이 관절 주머니가 두꺼워지고 좁아진 경우는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겠죠. 네. 그래서 네. 어깨가 굳었다고 해서 동결견이고 50대에 많이 앓고 지나간다 해서 50견 이렇게. 네. 하지만 유착성 관절 낭염이 정확한 의학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아마 네. 힘들어하시고 지금 참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
이 오십견 어떻게 치료합니까? 근데 오십견도 일반적으로 한 90%의 경우는 오십견은 그냥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큰 치료를 하지 않고도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하지만 부득이하게 환자분이 이제 어깨의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통증이 굉장히 극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해서 정상이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주사 치료도 호전이 되지 않는 사람은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관절 수동 조작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네. 어려운 말인데요. 네. 단순히 이제 잠시 이제 환자분 소변 마취한 상태에서 네. 굳어 있는 어깨 관절을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굉장히 병의 이제 지속 과정이 오래되신 분들, 네. 6개월 이상 지속된 분들 중에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들은 역시 국소 마취에서 관절 내시경으로 여기 보면 이제 관절 주머니가 낭이 핏발이 선 게 보이죠, 이렇게 네. 빨갛게. 아, 네, 네네. 이게 두꺼워져 있고 심한 충혈되어 있는 관절 낭염 소견이고요. 이걸 이렇게 길을 확 터주면 관절 주머니를 이렇게 확 이렇게 절제를 해주면 관절의 용적이 커지기 때문에 수술한 직후 바로 그냥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오십견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네. 그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이러한 시술로도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혹시 좀 개선이 된 좋은 예우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치료사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54세 남자 환자고 이 환자는 네. 6개월 전에 눈길에서 넘어진 겁니다. 네. 넘어지니까 이제 어깨에 관절에 출혈이 생기고 이런 경우인데 오십견이 생겨서 통증으로 너무 잠을 자기 힘든 거고 관절 운동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니까 네. 옷 입기 등의 이제 일상생활이 너무 제한된 겁니다. 네, 네. 타 병원에서 수차례 주사를 맞았으나 효과가 별로 없었고 예.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런 경우는 국소 마취 후에 국소 관절 마취. 내시경으로 네, 환자분이 이제 시술을 했는데요. 네. 시술 당일부터 굉장히 편안히 수면이 가능했고 네. 어깨 질환 중에 오십견하고 석회성 건염 이런 것들이 관절 내시경 직후에 바로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대표적인 아주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병입니다. 네. 실제로 그 관절 내시경 시술했던 자료 화면이 있을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 네, 네. 자, 내시경 사진을 보니까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데가 보이죠? 네. 이 핏발이 쓰고 굉장히 염증이 심한 겁니다. 관절 막이요. 이런 염증이 있는 이런 관절 주머니를 이렇게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네. 염증이 없어지게. 이러니까 관절에 이제 굳어있던 관절막이 많이 펴지면서 환자분은 증상이 수술 직후부터 바로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회전근개 파열, 또 석회성 건염, 또 오십견까지 네. 어깨에 부위별로 생길 수 있는 여러 통증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아마 직접 전화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원장님이신지 궁금하시고 네. 또 직접 상담도 받나 뵙고 싶고 이런 마음 드실 텐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이요. 바른본병원의 안형권 대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평소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하지만 나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찾지 못해서 오셨던 분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더욱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에너지 쌓아드리면서 물러갑니다. 팍팍! 고맙습니다.